댓글로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공유해 봅니다. 또 이걸 글로 다 쓰자니 너무 설명하기도 힘들고. 자, 합방할 때 팔물탕처럼 하지 말고 미포함 약재는 어떠한 기준으로 빠질까요? 그냥 팔물탕처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 이것저것 다 합쳤다는 얘기겠죠. 예를 들어서 가미소요산에서 사역산에 지실이 빠진 것은 시효와 작약, 이 대약, 약대만으로 충분해서인지 아니면 지실이 필요 없거나 부작용이 우려된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자, 이거 제 홈페이지죠. 이 홈페이지 가시면 여기 처방 편방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사역산을 한번 볼게요. 사역산이 시오랑 백작약의 대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이 사역산의 본질이에요. 간의 기를 소통시키고 또 간에 건조해진 그 혈허, 음어의 상태를 백작약으로 촉촉하게 해서 소간, 간이 말랑말랑해져서 잘 퍼지게 하는 그게 사역산의 본질입니다. 지실은 간의 기운이 제대로 돌지 않으니까 딱딱하니까 우리 이미지를 한번 그려봐요. 그러면 막힐 거 아니에요. 그 막힌 걸 뚫어주기 위해서 지실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간기울결을 치료하는 처방이에요. 간기울결이라는 것과 혈어라는 것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간이 딱딱해지고 소통하지 않는 데는 혈어가 항상 동반되는 병리거든요. 항상은 아니죠. 이 혈어가 없으면 자격 대신 천련자나 향부자 같은 약으로 뚫어주거든요. 이 지실은 뚫어주는데도 초점을 맞추는 약이고. 그러면 이 대약에다가 지실을 넣어서 사역산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소요산이 될 때는 지실이 빠져요. 대신에 백출, 당귀, 복령이 들어갔죠. 백출, 복령, 감초는 어떤 처방을 떠올리나요? 사군자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사군자를 쓸 때 진피나 향부자나 이런 걸 잘 안 쓰잖아요. 왜 안 쓸까요? 진피는 오래 쓰면 기를 상한다 그랬잖아요. 지각지실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보호하려는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근데 사군자탕에 진피를 넣으면 어떤 처방이 되죠? 이공산이 되죠. 그죠? 진피를 넣고 반화를 넣으면 육군적탕이 되죠. 거기다가 목향사인을 넣으면 향사육군자탕이 되죠. 그럼 어때요? 아까 진피를 넣으면 안 된다. 다 넣었잖아요. 향부자도 넣었거든요. 목향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빠졌느냐? 그건 알아야죠. 행기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당귀를 넣었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백작약에 보하는 효과를 더 높여주는 거예요. 간혈을 보하는. 그러니까 사역산보다 소요산은 훨씬 보성을 강화하면서 사하는 성질을 줄인 처방이에요. 그 왜 빠졌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효소관산은 반대로 아까 소요산에서 백출복령 당귀 한번 잘 봐요. 시효소관산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당귀가 천궁으로 변했고요. 복령, 감초, 백출, 그 더하는 약들이 진피, 향부자, 지질 다 돌아왔죠. 사하는 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뚫어주는 데 더 초점을 맞춘 약이에요. 실증의 간울로 인한 통증에 사용하는 약이에요. 통증을 지금 막 풀어주는데 끈적끈적하고 무거운 약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뺀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왜 이게 들어가고 이게 빠졌을까? 그 질문자께서 그렇게 왜 빠졌을까 고민하는 건 방작을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여러분들 사군자탕 한번 볼게요. 사군자탕 같은 경우 인삼백출 복령감 주잖아. 복령이 왜 들어갔을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 책들은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알아요? 복령을 갖다가 보기한다라고 가르쳐요. 복령이 보기해요, 여러분들. 보기하는데 사군자탕에서 보기하지 않았느냐? 사군자탕에서 복령이 들어간 것은 비허로 인해 습이 쌓인 것을 내려보내기 위해 들어간 거예요. 본질을 봐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선형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야, 저기 청나라 때 명나라 때 다른 책 봐도 다 복령이 보기한다는데 무슨 소리냐? 이걸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복령이 보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본질적으로 복령은 이수삼습하는 약입니다. 근데 이런 데 자꾸 쓰이니까 보기한다 그러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삼백출이랑 결이 다르다고요. 복령의 본질은 물을 빼주는 거예요, 습을. 그럼 기의 방향은 어떨까요? 내려간다고요. 보증기탕은 사군자탕의 변방이거든요. 인삼백출 감초에다가 환기를 넣었죠. 보기하는 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시오승마를 넣었어요. 가볍게 기를 올려주죠. 그래서 익기탕, 보증기탕은 기를 올려주는 처방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복령이 어때요? 어울릴까요?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뺀 거예요. 기를 올려주는 처방이니까. 빨진탕은 사물탕에다 사군자를 합쳤죠. 근데 여기다 안태약을 넣으면 태산반석탕이 돼요. 그죠? 근데 보시면 또 환기가 들어가고 복령이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복령은 하기시키잖아요.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태를 지킨다라는 것과 어긋나죠. 그럼 모든 안태약에는 복령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는 약도 되게 많아요. 이런 걸 절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왜 빠졌는지는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절대 해석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해석하지 말란 얘기예요. 저희 동의보감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소요산에 시오백자, 백출복령 단기감초, 이건 사군자에다가 보열, 백작약을 도와주고 비기를 도와주고 해서 간비불화를 치료하는데 맹문동 박하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상당히 가벼운 약이죠. 박하는 열을 좀 꺼주고 맹문동은 또 음을 부하죠. 동의보감에서는 소요산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이건 틀리냐? 아니라고요. 이건 동의보감에 나온 소요산이에요. 여러분들 크게 착각하는 게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처방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이 서양 의학의 프레임이 이 방제학을 오염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반화백출 천마탕을 배우는데 그 청나라 때 처방이거든요. 최초의 반화백출 천마탕은 이동원 선생님한테서 나와요. 처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청나라 때 반화백출 천마탕을 근본으로 배운다고요. 그러면 교수님, 가장 오래된 처방이 그 처방이 처음 등재했을 때가 가장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귀비탕은 금원 시대 때 나온 처방이에요. 거기에는 당귀가 없어요. 그런데 명나라 때부터 당귀가 들어가거든요. 지금은 다 당귀가 들어간 걸 근본으로 써요. 왜? 당귀가 들어간 게 더 좋으니까. 그렇게 처방은 계속 실증적으로 발전되어 온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들 다 헛소리예요. 지질이 왜 빠졌는가, 복령이 왜 빠졌는가, 이런 걸 다 뭐라고 하느냐?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건 해석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은 어떤 게 사실이에요? 당귀를 넣었더니 귀비탕이 더 낫더라. 이런 게 사실이에요. 복령을 넣어도 안태하는데 문제가 없더라. 이런 게 사실이에요. 해석은요, 들으면, 저랑 들으면서, 아, 지질이 그렇게 해서 빠졌구나. 아, 복령이 그렇게 해서 빠졌구나. 지적 쾌감을 느끼죠. 그거는 공부를 위한 거예요. 실제 임상은 사실을 갖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맹문동탕인데, 상한론 처방이죠. 상한론에는 맹문동 반화경미 감초 대조 인삼이라고 나와요. 이건 동의보감 맹문동탕이에요. 많이 다르죠? 갱미가 빠지고 소맥이 들어갔고요. 인삼은 둘 다 들어있어요. 심지어 방역합편 맹문동탕엔 바나와 인삼 자체가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왜 인삼이 빠졌을까? 여기서 둘 다 인삼이 있는데. 인삼은 열을 낸다라는 거죠. 왜 바나는 또 빠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방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원칙이 수학의 원리처럼 우리가 처방을 포뮬라라고 번역하잖아요. 그렇게 포뮬라가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안의 온도 맞춰보죠. 적정 온도가 뭐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건 여러분 잘 알아요. 22도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24도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도가 좋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 사람 체질을 고려하지 않고 딱 맞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22도가 좋다 그래서 아침에도 22도가 좋아요? 아니라고요. 한낮에 막 더운데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에어컨부터 삐삐삐삐 내리지 않아요? 그때 원하는 온도는 또 더 낮다고요. 아침에는 추우니까 왜? 자고 일어나서 대사가 안 되거든요. 24도가 더 정도 좋고. 점심에 막 활발하게 돌아다닐 땐 20도가 좋고. 그러면 이건 틀린 거예요, 이게? 틀린 게 아니라고요. 자, 개인마다 다르다라는 건 사람들이 대체로 생각을 하시는데, 나에게도 처방이 다 다른 거예요. 이 온도가, 처방, 여러분들이 맞아야 되는 온도가. 어쩔 때는 인삼이 빠져야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인삼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지금 현대 중의학은 이걸 다 스탠다드하이즈 시킨다고요. 서양의학에서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최고로 적절한 실내 온도는. 이딴 소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한의사들이 야 체질이 다 다른데 그렇게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고혈압, 당뇨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개인별로도 다르다고요. 사시사철이 다르다. 아침 저녁이 다르고 사시사철이 다르다. 그 사물탕 같은 거 어때? 봄철에는 천궁을 궁약으로 한다. 보증기탕. 봄철에는 형계, 뭐 박하 이런 걸 더한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런 게 더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사시사철 써야 되는 약의 기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기계적으로 봄에는 천궁을 더하고 형계박하를 더하느냐?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처방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개인 플러스 결국 자연의 변화. 이게 뭐 어렵게 보이죠. 무슨 자연의 변화에 따라 처방이 다 다르죠? 이거 아주 쉬운 얘기예요. 그때의 기의 변화를 살펴서 약을 쓴다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되게 추운 거예요. 방 안은 그러면 똑같은데 어제보다 추운 거예요. 그럼 내가 의사를 주고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뭐예요? 뜨뜻한 커피를 마시든지 뜨뜻한 차를 마시잖아요. 그게 기의 변화를 살펴서 약을 쓴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얼마나 간단해요. 아침에 추우니까 따뜻한 모과차를 마셨다. 이게 기의 변화를 약을 맞춰서 약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약을 하면서 이 생각을 못 한다고요, 이 생각. 그 교과서의 함정에 빠져서 그 멍청한 그 약을 처방해 보지도 않은 것들이 쓴 교과서를 갖다가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청감회감이나 방역화편이나 이런 게 부실해 보여도 그런 책이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책은 진짜로 그분들이 처방하는 걸 제자들이 쓴 책이에요. 근데 벤스키, 첸첸 이 사람 원래 약사였어요. 중국에서 한약 쓰던 사람도 아니에요. 미국 와서 딴 책 다 베껴가지고 다니는 게 첸첸 교과서예요. 벤스키 더 할 것도 없어요. 차라리 첸첸 선생님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 그런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아침에 추우니까 따뜻한 모과차를 마셨다. 근데 제가 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처방은 본방대로 쓰라. 맹문동탕 쓴다 그러면 상한원 처방으로 그냥 쓰라는 거예요, 내가. 그 교수님이 이렇게 사실처럼 또 개인마다 다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본방대로 쓰라 그러십니까?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처음에 약에 대한 느낌, 제가 0점 조절이란 말을 많이 쓰죠. 약에 대한 기운을 모른단 말이에요. 맹문동탕의 기운이 어떤지, 백호탕의 기운이 정말 그렇게 막 아이스크림처럼 찬 기운인지 안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 본방대로 써봐야 그 약의 기운을 알 수가 있어요. 보증기 다 안 뜨겁거든요. 백호탕 안 차거든요. 그걸 써보면서 이 약이 어떤 사람한테 어떤 기운을 변화를 일으키는지 알 수 있다고요. 그걸 알기까지는 처방에다 딴짓을 하면 늦어져요, 배움이. 하지만 그 0점 조정이 잘 끝나면 그때는 다채롭게 여러분들이 가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감 선생님 처방을 보든지 이렇게 활투를 보든지 가감법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적어놨다라고 해서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냥 추우니까 따뜻하게 모아차를 마셨다. 이런 수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감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증상마다 약을 쳐넣는다고요. 자, 쳐넣는다 그런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맹문동탕이다. 이 사람 변비도 있으니까 지질, 지각, 대황도 조금. 이 사람 잠을 못 자니까 산조인. 이 사람 요즘 기운도 없다 그러니까 환기. 이 사람 요즘 소변도 잘 안 나온다 그러니까 택사. 이런 식으로 약을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대왕 써서 지식을 써서 지슬지가 썼어요. 맹문당 보험하는 처방이잖아요. 보험한 걸 다 빼내버려요. 환기는 또 어떻고. 택사는 더하죠. 여기서 더하고 여기서 소변으로 빼내버리고. 이런 식으로 약이 뭉툭해진다고요. 그래서 제가 가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가감은 가감이 아니에요. 솔직히 보드시험에 나오는 가감도 유명한 책들에 있는 가감을 가져다가 벤스키가 모아놓은 거긴 한데, 그 뭐랄까, 그 그리고 왜 그렇게 가감하는지를 가르치지 않고, 그냥 뭐 이럴 땐 이걸 넣는다, 이럴 땐 이걸 넣는다. 그래서 그게 무슨 공식처럼 구구단처럼 외우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정을 가르치면서 좀 보람도 있고 재밌기도 한데, 이 교과서라는 데 대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좀 때려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어요.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자, 왜 빠진 것인지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고, 처방마다 또 통찰도 얻으시고 하되, 절대적인 처방의 구성이란 건 없다. 역사적으로 조금만 공부해 보면 그냥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한방 약들이 어떻게 그 구성되고 역할을 하는지 기의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한약을 성분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도 좋은 노력이에요. 그거는 뭐 양리학을 하고 서양 의사들이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약도 만들고 하는 거고, 여러분도 그런 방향으로 연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성분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없는 약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처방들이 또 전통적인 관점에서 한약을 이해하고 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자,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